청약 납입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통장을 해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. 기존에 넣었던 게 아까워서 그냥 유지할까 싶다가도 월 25만원 또 너무 부담스럽고 말이죠. 이처럼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개편돼서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시는 분 없도록 싹 정리해놨으니 청약통장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. 사실 청약통장 월 25만원 납입 금액이 바뀌는 거는 민간 분양에는 별 상관없고요. 공공 분양이나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. 왜냐면 공공 분양이랑 임대주택은 납입 횟수랑 월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뽑기 때문이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통장을 해지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. 통장 만든 지 10몇 년 된 사람이 만든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납입 총 금액에서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. 10년 전부터 10만원씩 넣었던 A라는 사람 통장에는 현재 총 120만원이 있어요. 근데 25만원으로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전처럼 계속 10만원만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리고 이제 통장 값 만들어서 월 25만원씩 넣을 예정인 B라는 사람도 있어요. 이 A와 B 사람이 각각 10만원과 25만원을 넣었을 때 이 두 사람 간의 10년이라는 세월 간격이 얼마 만에 역전될까요? 계산상으론 7년이면 가능해요. A는 통장 만든 지 17년 뒤에 총 2,040만원이 꽂혀 있지만요. B는 통장 만든 지 7년 만에 2,100만원이 꽂혀 있어서 60만원이 오히려 앞서는 거죠.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. 그럼 10만원 말고 20만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. A 입장에서 계속 10만원만 넣다가 갑자기 25만원을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. 이렇다 보니까 청약을 해지할지 말지 진짜 고민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각각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나눠서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약 15년 정도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서 통장에 1,800만원 아니면 약 2천만원 정도 모은 경우예요. 서울의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되는 커트라인을 보면 2,300만원에서 많게는 2,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. 즉 이분들은 당첨 커트라인까지 금액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에요. 1,800만원의 통장이 있다고 했을 때 당첨 커트라인 2,300만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냐?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2년 정도만 바짝 납입하면 금방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근데 그걸 모르고 청약통장을 해지한다?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진짜 내 집 마련이 코앞인데 그냥 발로 내가 걷어차는 꼴이에요. 그걸 뒤늦게 하면 진짜 평생 후회하겠죠. 물론 월 25만원 납입하는 게 기존에 비해 금액이 15만원 정도 증가했으니까요.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나중에 그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금액은 정말 세 발의 피인 거죠. 그러니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전처럼 해왔던 대로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 25만원으로 말이죠. 두 번째 케이스는 청약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인데요. 사실 이런 분들도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넣으면 커트라인이 2,500만원까지 가는데 9년도 안 걸려요. 예전 같았으면 21년 정도 걸렸거든요. 왜냐면 1년에 기껏해야 120만원만 넣을 수 있었으니까요. 사실 이분들한테 9년도 상당히 긴 시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공공 분양 말고 민간 분양을 노리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왜 민간 분양을 추천드리냐면 애초에 분양 물량을 보면 공공 분양보다 민간 분양이 훨씬 많고요. 또 공공 분양은 지연되거나 그 과정 속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. 거기에 비해 민간 분양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서 보통 진행되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보통 아파트를 지어요.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청약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공공 분양보다 민간 분양에 좀 더 포커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민간 분양은 굳이 통장에 2,500만원 안 넣고 딱 300만원만 넣으면 되거든요. 이게 그 민간 분양 1순위 예치 금액인데요. 면적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나뉘는 게 특징이에요. 근데 보통 25평 아니면 34평을 원하시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봤을 때 딱 300만원만 필요해요. 이거면 서울, 부산뿐만 아니라 기타 광역시 외에도 어느 시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. 그래서 나는 꼭 공공 분양을 노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시작하신 분들한테 딱 300만원만 넣고 민간 분양에 집중하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더 적합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이분들도 앞에 케이스와 같이 매월 25만원을 꼭 넣어야 하는 걸까요?
그렇지는 않습니다. 최소 금액인 월 2만원씩만 넣다가 3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은요,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일시에 납입해도 인정을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부담 없는 선에서 매월 납입하셨다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기 전에 딱 300만원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. 저라면 월 2만원을 넣을 것 같네요. 마지막 케이스는 청약통장 만든 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돼서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있는 케이스예요. 이런 경우가 개편됨에 따라 제일 애매한 분들인데요. 갓 시작한 분들보다는 당연히 넣은 지 오래됐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많지만 또 막상 이게 커트라인까지는 좀 남았단 말이죠. 월 25만원으로 1년에 300만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더 걸려요. 아마 이런 케이스가 앞에서 살펴본 두 케이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 더더욱더 고민이 되실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, 참 쉽지는 않았지만요,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해지는 하지 않되 더 이상 돈을 납입하지 않는 거예요. 즉 저라면 공공분양을 그냥 포기하고 민간 분양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어차피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있으면 민간 분양 1순위 예치금인 300만원은 충족하고도 남았죠. 근데 이제 걸리는 게 3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800만원에서 900만원은 그 통장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서 딱 300만원만 납입하는 방법이 있고요. 해지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 번째 대안으로 청약통장을 통한 약관담보대출을 받는 겁니다. 통장에 예치된 금액의 90에서 95% 한도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. 내가 어디 투자하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굳이 해지하지 않고도요,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에 대해 고민하시면서요, 앞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중에 어디를 더 집중해야 될지 확실히 정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. 근데 검증 안 된 방법으로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. 문제는 나중에도 이 방법이 통할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본인 돈 태울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떠벌리는 겁니다. 특히 부동산은 단위가 우리가 일상 속에 만나는 단위와는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.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을 하는데 까딱하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타격이 말도 안 되게 커요.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말이에요.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저 운빨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저는 이걸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. 그 결과 부동산 사이클과 립지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제가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업로드되는 영상에 녹여내고 있으니까요, 구독과 알람 해주셔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납입 금액이 상향돼서 신경 써야 할 곳은 공공분양인데요. 왜냐면 민간분양은 1순위 예치금으로 300만원만 채우면 끝이거든요. 근데 보통 공공분양의 커트라인 금액은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청약통장에 18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있다? 그럼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. 지금처럼 꾸준히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 10만원이 아니라 25만원으로 말이죠. 그 다음에 통장을 갓 만드신 분들은 애초부터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 포커싱을 하셔서요, 딱 통장에 300만원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애매한 통장에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납입은 하지 않으시되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, 청약통장으로 약관담보대출 받으셔서 돈 필요하시거나 투자할 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